전략가들 함께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한국의 그 상품들 AWI와 이제 코로 오늘은 좀 쉬어가고요. 야간 선물도 오늘 좀 많이 났습니다. 함께하는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님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반도체 풍연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불을 상승으로 지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워낙에 미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마이크론 실적이 너무 앞으로 전망이라던가 실적이 좋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반대로 너무 안 좋을 경우에는 반도체 분위기에 찬물 확 부을 수도 있어서 그렇죠. 참 적당히만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정도 바운더리 안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반도체 섹터도 뭐 어제 미국 시장에 뭐 빅테크들도 조금 밀리고 뭐 좀 미국 시장이 조금은 쉬어가는 분위기긴 했습니다만 오늘 장은 양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을 좀 보시면 삼성전자는 아직은 역대 최고 지분율이 한 57%거든요. 네. 예, 역대적으로.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한 51%까지는 채웠습니다. 조금 남아있다. 예, 아직 룸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작년 연말에 굉장히 많이 좀 비웠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올 여름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좀 빠르게 채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좀 남아있다. 대신에 다만 반대로 하이닉스는 역대 최고치가 한 56%, 57%인데 지금이 5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대가 진짜 AI 시대로 가고 조금 더 상승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더 살 수는 있지만 과거대로 본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는 일단은 외국인들이 살 만큼 거의 다 산 거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전략은 좀 여력이 있는 삼성전자를 좀 더 사지 않을까, 지금부터는. 예, 그리고 나서 서로 이제 뭐 지분을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살 만큼 더 산 이후에 정말 AI 반도체로 인해서 세상이 정말 한 단계 뭔가 이 세상 자체가 퀀텀 점프를 한다라는 확신이 들렸을 경우에는 더 살 수도 있겠죠. 내년도 실적이나 이런 거 감안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곧 좀 다음 문제인 것 같고 최근에 초대형주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는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그 좀 매매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소부장단도 삼성전자 밸류 체인들이 앞으로는 뭐 단기적으로라도 조금은 좀 룸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부분이 SK 하이닉스를 한 2, 3주 전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서 그렇죠. 저희가 담고 수익률도 단기적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외국인들의 살 여력이 삼성전자에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 과거의 통계로 삼성전자는 룸이 좀 남아있고 SK 하이닉스는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소부장 쪽에는 어떤 쪽이 좀 더 좋아요? 소부장은 지금 사실 전부 다 양호한 상황입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뭐 대표적인 삼성전자 밸류체인인 뭐 원익 IPS라던가 뭐 그 관련된 기판 회사라던가 그리고 이제는 굳이 HBM 아니더라도 DDR과 관련된 레거시 반도체와 관련된 소부장들도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요. 하이닉스 밸류 체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하이닉스가 워낙에 좀 많이 올라서 그렇지 소부장단도 보면 단기 신고가들을 내는 종목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덜 오른 뭐 예전 같으면 올라가는 주식들이 더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도의 업황이면 좀 아래에 있는 주식들도 키 맞추기도 좀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주식이 못 간다기보다 조금 지지부진할 때 아래에 있는 아직 덜 오른 소부장들이 키 맞추기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아직 여전히 신고가를 감에 있어서 여전히 좀 탄력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뭐 니오테크닉스라던가 GST라던가 대표적인 SK 밸류체인 한미반도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도 노려볼 만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바이오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화이자가 메스라 인수를 확정하면서 비만 치료제의 새로운 시장을 계속 좀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주들도 뭐 상한가를 나타내다가 쉬어갔다가 좀 변동성은 유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8월에 같이 담았던 종목들의 또 수익도 나고요. 지금부터는 바이오 전략을 어떻게 짜면 되겠습니까? 바이오 투자는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엄청 또 급등할 것 같지만 또 어제는 또 크게 쉬어가는 그런 모습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9월 달 들어서 마지막 주 가고 10월 달 가면 계속적으로 매도 압력은 사실 조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급적인 이슈를 일단은 지나가야지만 제대로 된 상승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정부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범위를 최대한 빨리 확정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은 여전히 투자를 해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외국 바이오텍으로 기술 수출한 여력이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올릭스 이런 기업들이 될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아직도 여전히 추가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다만 외부 변수, 금리 변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어떻게 상대적으로 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관리만 잘 하신다라고 하면 모든 주식은 다 리스크 관리가 가장 기본이니까 이런 부분만 잘 된다라고 하면 투자에는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팔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같은 조정을 이용해서 잘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UBS에서 알테오젠 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조금 유의 깊은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팔 이유는 없다. 좀 보유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한 20%가량 한 달 사이에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자, 바이오 가운데에서 좀 보유하는 종목들 살펴봤고, 예, 바이오 전반에 뭐 혼조세 계속 주목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이번에는 원전과 전력기기 쪽. 사실 그 전력기기 쪽은 AI 반도체와 같이 그 붐을 뭐 끝까지 같이 하면 되겠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가면 될까요? 네. 또 원전주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은 전력기기 주식들은 뭐 반도체하고 같이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또 수주가 나왔고 관세 이슈에 미국에 있는 공장들이 특히나 이제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이슈를 좀 타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래도 2분기에 이번 여름을 잘 버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여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뭐 AI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후발주자로 산일전기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S일렉도 그렇고 종목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3분기 실적들이 다 기대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전력기기들 보실 거면 뭐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도 AI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아직은 뭐 미국 원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매출이 엄청나게 있지 않아서 거품이다라는 말씀들도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악재들보다는 향후의 성장성이라든가 기대를 가지고 더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원전 sek터 지금 실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냐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그러기에 놓친 수익률이 너무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전 섹터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매매용으로라도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력기기나 원전 섹터들은 일단 지금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보시고 중소형 단으로 가게 되면 특히나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예전에는 원전으로 불렸는데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메이저 기관 수급들, 외국인 수급들이 별로 매매를 안 한 종목이다. 이렇게 냉정히 좀 판단을 하시고 큰 종목들에서 매매를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뜯어보기에는 너무 놓친 주가가 많을 수 있기에 좀 관심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 정말 성사가 될까요? 이 불기둥을 나타낸 남북 경협 쪽 트레이딩 쪽으로 한번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어제 시간에서 관련 주식들이 좀 급등을 좀 했습니다. 아난티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급등을 했는데 뭐 전형적인 사실 테마주의 양상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2018년 여름 때 대북주들이 엄청난 크게 시세를 줬던 거를 기억하실 텐데요. 일단은 이번에도 두 번째 만남에서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는 말 그대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확정도 아닌 거고 추측들이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멀티플 자체도 올려줄 수 있는 요인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련 종목들에서는 수급을 가져가겠지만 기존의 종목들, 특히나 작은 종목들이 수급을 뺏길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매용으로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한투자증권 황윤현 PB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